바로 이어서 6주차 2강을 바로 시작했습니다. 먼저 시간 이어서 1강 이어서 직업. 어, 직업 활동가 성적 적응이다. 특히 장애인은 사회적 활동가 관계 형성의 기회를 어, 제한받아 어, 왔으므로 관심의 초점을 사회생활과 다른 사람에게 확대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청년기에 장애를 갖게 된 사람들은 일반적인 자기 생활과 이미 개발된 자기 이미지와 개성을 갖고 있으므로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 시기에 중요한 고려사항은 자립으로 인한 자기 삶을 부모에게서 독립하고 결혼과 취업, 주거와 생활의 안정을 꾀하는 일이다. 청년기 장애인을 위한 직업 훈련과 취업 알선, 고용 활성화 방안을 늘려야 하고 고용주들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적 태도를 버리고 교육과 취업 훈련 기회를 제공하며 장애인 고용 지원과 같은 제도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지 되겠습니다. 그 다시 살펴보면은 청년기의 장애를 갖게 된 사람들은 일반적인 자기 생활과 이미 개발된 자기 이미지와 개성을 갖고 있으므로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 시기에 중요한 고려사항은 자립으로 인한 자기 삶을 부모에게서 독립하고 결혼과 취업, 주거와 생활의 안정을 꾀하는 일이다. 청년기에 장애인을 위한 직업훈련과 취업 알선 등 고용 활성화 방향을 늘려야 하고 고용주들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적 태도를 버리고 교육과 취업, 훈련 기회를 제공하면 장애인 고용 지원과 같은 제도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년기.
중년기는 40세에서 59세. 중년기에는 배우자와 가정을 유지하고 직장에서 경제 활동, 사회적으로 시민의 의무를 다하는 역할들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자녀와 부모를 노부모를 동시에 부양해야 하는 이중적 책임으로 스트레스가 늘어나고 신체적 어, 건강과 체력이 약화되며 여성은 폐경을 경험한다. 중년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당뇨와 고혈압, 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합병증과 각종 상해 사고로 장애를 갖게 된다. 중도 장애를 지닌 사람들은 자신을 비장애인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적절한 재활과 정보에 취약하며 사회 적응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애를 수용하고 주변의 유사한 장애인들의 긍정적인 삶의 모습을 보며 상호 긍정적인 교류를 갖는 것이 삶의 성장 시기는 훌륭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년기에 중도 장애를 지니게 되거나 오랜 기간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지역사회에서 또 다른 지원이 될 수 있다. 그들이 성공적인 가업 수행에 의한 삶의 성숙과 안정은 어, 지역사회에도 바람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활동 증가는 미래 세대의 장애인들에게 사회적 공헌과 유산을 증가시킬 것이다. 그래서 한번 PPT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년기 40세에서 59세다. 그다음에 중년에는 많은 사람들이 당뇨와 고혈압, 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합병증과 각종 상해, 어, 사고로 장애를 갖게 된다. 중도 장애를 지닌 사람들은 자신을 비장애인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적절한 재활과 정보에 취약하면 사회 적응이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므로 장애를 수용하고 주변의 유사한 장애인들의 긍정적인 삶의 모습을 보면 상호 긍정적인 교류를 갖는 것이 삶의 성장시키는 훌륭한 방법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년기에 중도 장애를 지니게 되거나 오랜 기간 장애를 가진 사람은 지역사회에서 또 다른 지원이 될 수 있다. 그들의 성공적인 가업에 의한
삶의 성숙과 안정은 지역사회도 바람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활동 증가는 미래 세대의 장애인들에게 사회적 공헌과 유산을 증가시킬 것이다. 노인 정리는 신체와 건강 능력이 다소 저하되기는 하나, 의료와 보건복지 혜택과 같은 사회제도를 이용하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노인 후기로 갈수록 노화와 장애로 인한 이중 위험에 노출되면서 노년기 삶은 위협을 받게 된다. 오랜 기간 장애를 가지고 살아온 고령화 된 장애 외에도 노년기가 되면 평범한 일상을 누리던 사람들도 노화와 질병으로 인하여 다양한 양상의 장애를 얻게 된다. 그 다음에 그 제니키는 고령 장애인의 경우 건강에 대한 의존성과 사회적 장벽을 경험했다. 고령 장애인들의 의존성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장벽 해소에 필요한 핵심 서비스와 부가적 어, 서비스를 제시하였다. 다음은 이제 노년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60세 이상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65세 이상 보고 있죠. 노년기 60세 이후입니다. 노년기에는 신체적, 사회적 상실에 대처해야 하는데 이는 체력과 건강이 저하되고 은퇴로 인해 수입을 잃게 되면서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고 배우자와 친척, 친구와의 이별로 상실의 아픔을 경험한다. 자신의 죽음과 생의 순간들에 의해 대한 생각들로 노년기 절망에 직면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아 통합에 이르면 노력하게 됩니다. 노인 정기는 신체와 건강, 능력이 다소 저하되기도 하나 의료와 보건복지 혜택과 같은 사회제도를 이용하면 건강하게 살아간다. 그러나 노인 후기로 갈수록 노화와 장애로 인한 이중 위험에 노출되면서 노년기 삶은 위협을 받게 된다. 오랜 기간 장애를 가지고
살아온 고령화된 장애 외에 또 노년기가 되면 평범한 일상을 누리던 사람들도 노화와 질병으로 인하여 다양한 양상의 장애를 얻게 됩니다. 제니키는 고령 장애인의 경우 건강에 대한 의존성과 사회 장벽을 경험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고령 장애인들의 의존성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장벽 해소에 필요한 핵심 서비스, 부가적 서비스를 제시하였다. 이해를 바탕으로 고령 장애인들을 위한 사회적 지원 방향을 6-표 저 나와서 있죠. 같이 건강한 노화, 활동적 노화, 친숙한 환경에서의 노화로 제시하고 고령 장애인의 사회적 지원 방향으로 장애 영역과 노인의 영역에 적합한 서비스로 구분하여 그에 알맞는 자원 연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다음에 6-2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PPT 나와서 있죠. 표 6-2 고령화된 장애 지원 방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노화 관리 위험, 그다음에 건강 관련 의존성, 사회적 장벽 이래가지고 건강 관련 의존성에 대해서 네 가지로 되어 있죠. 자, 질병, 심혈관 질환, 암, 호흡기장애, 근골격계 질환, 비만 관련 질환, 그다음에 기능 감퇴, 예, 근육량 손실, 체력 변화, 감각 손상, 이동 문제, 인지적 감퇴, 알처 하이머니병, 인지적 감퇴, 노화 관련 변화는 1차적 장애 상태와 노화의 상호작용을 한다. 그다음에 사회적 장병, 보호자 사망, 허약, 은퇴, 아동 등이다. 그다음에 사회정책의 부재다. 그다음에 선택에 기초한 주거 공간이 부족하다. 사회적 관계망 축소. 그다음에 재정 자립적 원천이 부족하다. 그다음에 서비스로 내려가면은 서비스는 장애 영역 및 노인 영역 서비스 이렇게 돼 있죠. 핵심 서비스, 건강, 지역사회
활동, 주거 서비스, 그다음에 부가적 서비스는 가족 지원, 장벽 철회, 소득 지원 및 연금 지원, 의료 서비스 연계, 노후 준비 서비스, 임종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원 방향은 건강한 노후, 그다음에 활동적 노화, 그다음에 친숙한 환경에서 노화, 그다음에 목적으로 해서는 고령 장애인의 행복한 노후 생활 지원한다. 그래서 고령화된 장애에 대한 지원 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고령화된 장애에 대한 지원 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건강한 노후에 초점을 둔다. 건강한 노후에 초점을 둠으로써 고령 장애인에게 지나친 의료적 의존성을 갖게 하지 않으면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 둘째, 고령 장애인이 활동적 노화를 저항할 수 있도록 낮 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한 사회적 관계 정진과 건강 정진 프로그램, 자원봉사 활동 참여, 종교와 여가 활동 참여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셋, 째 친숙한 환경에서의 노화를 지향할 수 있도록 원조한다. 친숙한 환경의 노화는 노년학에서 제기된 개념으로 노년기에 입소 시술에서 생활하는 것을 피하고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친구와 이웃 등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 주변 환경과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거주지에서 생활하는 삶의 질은 중요한 요소로 장애 노인이 심리적, 사회적 장벽을 극복하고 건강한 노화, 노동적, 활동적 노화, 친숙한 환경에서 행복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실천 서비스 지원을 모색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장애인 가족과 생애주기. 산업화와 의료 발달로 인한 인구의 고령화와 각종 사고, 약물 오남용, 난치성 질환의 발생 등으로 장애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장애인 가족의 수가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중에 장애인 아동의 출생은 가족의 위기로 작용하여 심각한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은 장애 아동 출생 시부터 충격, 슬픔, 분노와 같은 부정 정서를 경험한다. 장애인의 성장과 가정의 일상생활의 연속선상에서 슬픔과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이로 인한 부정적인 정서는 가족들의 사회활동 시 대인관계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와 수치심, 자존감 저하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만성적 스트레스, 불안, 무기력감을 경험하면 장애 자녀 출생에 대한 죄의식과 자기 비난을 나타내기도 한다. 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장애 가족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요 PPT에서 나올 수 있죠. 자, 장애인의 부모는 부부간의 불화를 많이 경험한다. 장애 자녀 돌봄과 관련한 역할 분담 문제, 직업 활동의 제약, 사회생활의 철회 등이 부부간의 갈등을 증폭시킨다. 둘째, 형제들은 장애 형제로 인하여 부모의 관심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결핍과 질투의 감정, 낙인,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 유전적 요인에 대한 불안감이 나타나면 장애 형제에 대한 수치감, 제대로 보살피지 못할 것이란 어, 죄책감, 부모의 보상 심리에 따라 장애 형제를 대신하여 성공해야 한다는 가행 기대로 인한 심리적 부담감을 따르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생애 주기 단계, 아동기 뭐 쭉 나와서 장애 가족의 생애 주기에 따른 관심사. 그래서 부모의 관심사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형제나 친지에게 알리는 것이다. 서비스 탐색, 장애를 지닌 것에 대한 긍정적인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다.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개인적인 관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낙인의 문제에 대처하기 커다란 기대를 갖는 것, 가족 기능 수행을 위해 일상적인 생활을 조정하는 것, 교육에 관련된 문제들에 대하여 정하는 것이다. 일반학교, 통합과 특수학급
분리에 따른 문제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개별화, 교육, 회의에 참석하는 것, 지역사회 지원을 갖고 어, 지원을 찾고 활용하는 것이다. 교과목 외에 아동의 활동 정하는 것이다. 형제들의 관심사, 형제들의 욕구에 대한 부모의 시간, 에너지, 할애가 줄어드는 것이다. 관심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질투 감정, 장애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관련된 두려움, 그다음에 신체적 보호의 욕구에 대한 책임 분담하기, 여자 받아들일 위기를 맞을 가능성, 놀이와 여가를 위한 가족의 지원이 제한되는 것이다. 친구나 스님에게 장애 형제를 알리기. 동생이 장애를 가진 형이나 누나를 어, 앞지를 가능성. 장애 형제의 통합에 따라 같은 학교에 다니게 되는 문제. 장애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의 요구다. 그 다음에 청소년기. 청소년기는 13세, 19세죠. 관심사, 부모의 관심사. 장애 조건이 만성화 가능성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성적인 문제의 등장에 대한 이해. 또래의 거부와 배제 가능성에 대하여 대처하는 것이다. 직업 생활에 대해 계획하는 것이다. 여가 생활에 대해 계획하는 것이다. 사춘기의 신체적, 정서적 변화에 대처하는 것. 학교 교육 이후의 생활에 대한 계획. 그 다음에 형제들의 관심사는 형제에 대한 가인 동일시. 사람들 사이의 차이점에 대한 폭넓은 이해, 장애의 영향이 직업 선택에 미치는 영향, 그다음에 낙인의 가능성에 대해 대처하기, 형제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 형제 지지 집단에 참여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성기, 성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부모의 관심사, 후견인의 필요성에 대한 준비, 성인으로서 적절한 주거의 형태를 구성하는 것이다. 성인에게 의존성이 갖는 것, 함의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정하는 것이다. 가족 밖에서의 사회화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대처하는 것이다. 취업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시작하기. 그다음에 이제 그 형제들의 관심사, 재정 지원에 대해 책임을 질 가능성에 대한 문제, 유전적 문제와 관련된 걱정을 해결하는 것이다. 결혼으로 인한
새로운 가족을 장애인에게 소개하는 것. 그다음에 직업, 주거 문제에 대한 정보 욕구, 형제들의 옹호인 역할을 분명히 하는 것, 후견인 문제의 가능성. 장애인 가족의 지원 정책에 관한 과제는 첫째, 장애인에 대한 혜택 범위를 확대해야 된다. 저소득, 저소득 장애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기초생계가 보장되지만 장애인의 특수 요구에 따른 다른 생계 보조 수단의 제공이 미흡하므로 비보호 대상자들을 위한 생계 지원이 확대돼야 된다. 장애인 가족 지원 정책. 그다음에 소득 경감의 정책, 교통수단에 대한 강령 시책, 교통약자의 특별 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수단과 관련한 할인제도, 정보통신요금 관련 강령 시책, 세금 관련 강령 시책, 기타 경제적 부담과 관련한 강령 시책, 장애수당,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 상급에서 6급, 그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월 6만 원,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월 6만 원, 보장시설 수급자 월 3만 원, 그다음에 소득보장 장애 아동수다. 이거 만 18세 미만의 등록장애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 정도 중증장애인 해당하는 1급, 2급 및 3급은 중복, 경증장애인 종전 같습니다. 3급에서 6급까지. 그다음에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증장애인 월 22만 원, 그다음에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경증장애인은 월 11만 원,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중증장애인은 17만 원을 준다. 주거생활 교육 수급자는 차상위층 경증장애 월 11만 원, 보장시설 수급자 중증장애인 월 9만 원, 보장시설 수급자 경증장애인 월 3만 원, 그 다음에 장애인 자녀 교육비. 만 0세에서 만 12세 장애 아동, 장애 소견이 있는 의사 진단 만 5세 이하만 해당한다. 제출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 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 만 3세에서 만 8세까지 해당된다. 지원 단가는 종일반 47만 8천 원,
월 방과후는 23만 9천 원. 만 3세에서 5세 누리장애 보육은 47만 8천 원. 가오, 음, 어, 그래서, 6주차, 2강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